일부에서 퇴직 후 가족관계, 먹먹한 가족관계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얼마 전 올린 영상인데 외벌이 남편,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전업주부 중에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경제활동해서 먹여 살리는지 모르고 남편을 구박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돈 주지 말고 좀 벌어보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 분은요. 절대 외벌이 하지 마세요.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분은요. 그냥 혼자 살아라. 외로운 게 괴로운 것보다 낫다. 이 세 분의 댓글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여기에 묻어있는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이제 서로 그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서로 억울함이 단단하게 얼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빙하가 녹듯이 정말 그 해빙의 오랜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건데, 만약에 부인분도 가능하시다고 하면 아르바이트나 작은 일자리를 시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고 존중이에요. 우리가 진짜 공동체인데 너는 우리 집에서 돈 벌어온 역할을 하고 나는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나는 나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데 너는 돈을 벌어오다가 돈을 이제 못 벌어왔으니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서로 크게 상처를 받는 거고, 그거를 요구하는 분의 마음도 편하진 않을 거예요. 상대를 지금 도구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50만 원을 벌던 10만 원을 벌던 100만 원을 벌던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이 고마운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는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댓글로 우리 모공꾼분들이 그 억울함이 묻어 있는데 그 억울함을 아내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댓글은요. 애들 좀 큰 후엔 와이프가 알바라도 했어야 했는데 싶네요. 저는 맞벌이 20년 했고 아무것 없이 시작해서 꽤 많은 자산을 모았네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돈 안 벌어본 사람은 가장 귀한 거 모른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 댓글이 참 마음에 와닿던데, 오랫동안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왔으니 변화를 생각하지도, 또 한편으로는 변화가 두렵기도 할 겁니다. 평생 자기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으니 생각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경제적인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를 포함한 모두에게 짐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저는 짐이 된다는, 사실 이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기계에서 돈 못 버는 기계로 전락해버리는, 그러면서 가족들로부터 소외가 당하고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버림까지 받게 되는, 사실 이게 너무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상처를 받으실 수 있죠. 충분히 느껴집니다. 조금씩 과하게 말씀드리면 이 돈 찾는 현금 인출기, ATM기에서 지금 돈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 그것을 이용하던 사람이 그 ATM기를 욕하는 듯한 이런 서운함과 어떤 불편함을 가지시게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이 상대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가족 관계가 파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 여기 편샘이라는 캐릭터, 최PD라는 캐릭터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공격적이 되느냐, 부드러워지느냐, 수동적이 되느냐, 능동적이 되느냐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되게 좋을 때는 좋았는데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마음이 지금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하시면 서로 그것을 풀 수 있는 기회는, 그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 이분은, 저는 결혼 후 21년 외벌이 하다가 첫애 대학 가고 와이프가 취직했습니다. 와이프 월급 얼마 되지 않지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가입했던 국민연금도 내주고 대학생 2명 학비라든가 막막했던 노후 준비도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벌이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늦지막하게라도 와이프 취직한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 집사람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지장이라도 맞들면 낫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벌어와서 좋긴 하지만 지금까지 남편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도와야지 하는 감정적인 공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일 크죠. 그게 큰 힘이 되는 거고, 실제로 재취업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남성들이 재취업, 작은 일자리를 얻을 때는 소득도 많이 깎이면서 일자리를 잡기도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좀 유연할 수 있는 중년의 여성분들이 작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동안 좀 준비가 되셨고 교육도 받으셨고 그것을 가정을 끼우리면서 발휘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기회도 되고 분위기 전환도 되고 4대 보험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완전 땡큐죠. 그런 재취업들이 가능하고, 실제로 202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의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이 너무 그리디 워크,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직업, 엄청나게 돈을, 엄청난 나의 영혼을 진짜 갉아 넣어서 집도 없이, 개인 일도 없이 엄청나게 일하는 것은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유연한 일, 그리고 일과 가정에 어떤 워라밸을 가져갈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맞춰질 때 우리 다음 세대라도, 혹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에 지금 퇴직을 해서 70대 중반까지 살아가야 되는 이 긴 세월 동안 지금이라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내가 100 벌고 집사람이 100 벌고, 내가 150 벌고 집사람이 150 벌고, 자녀들도 조금씩 일을 하면서 충분히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방의 책임, 이거는 사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남자분들이 억울함, 외벌이 남편으로 살았는데 퇴직하니까 너무 막막한 가족 관계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결국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아내분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인데,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아내분이 지금까지 가정주부로 살았는데 갑자기 노동 현장에 가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죠. 근데 아내분이 그걸 알아서 좀 해주면은 너무 감사하겠는데, 그것도 참 어떻게 말하기도 그렇고, 자녀들도 뭔가 이렇게 이 아빠가 이제 퇴직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알바라도 해서 좀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각자 하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얘기 꺼내기는 어렵죠. 그게 현실이죠. 근데 그 상대의 미안함, 상대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배려와 존중이 만났을 때, 그때는 분명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가족회의 하듯이 쭉 모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는 배우자와 둘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남편분은 미안하다. 실제로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있었던 분은 그 집이 좀 괜찮은 집을 하나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면 전세나 월세를 주고 본인이 조금 집을 줄여서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나 미안해. 그 얘기가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배우자가 이해해 준다고 하면 되게 힘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조금씩, 근데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고 옮기지 말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내가 좀 나가서 돈을 벌어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의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가족회의처럼 쭉 모여서 잔소리하는 아빠가 돼서는 소통이 되지 않고, 그렇게 풀고, 만약에 자녀분들도 여러 명이 있다고 하면 한 명 한 명 따로 만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성실하게 대화하셔야 됩니다. 공표하듯이 지시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 돈이 없고 경제적인 힘든 부분을,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재수하는 딸에게 갑자기 퇴직을 맞아서 이야기를 정말 못하다가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딸이.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딸의 반응은 진짜 너무, 아빠가 봤을 때는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아빠는 계속 지원해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걸 이야기했을 때는 가족들의 관계가 완전히 또 더 악화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 이게 사실 많은 아빠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갑작스럽게 터뜨리기보다 뭔가 미리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걸 뭐 그런 걸 또 배워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늘 고민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가족관계에 분란이 생기는, 그리고 결국은 서로 욕하고 그냥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자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관심과 사랑을 원하지 않는 자녀는 없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자녀와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서로 소원해지면서 나는 나의 일에 아이는 아이의 일에 하지만 그때도 제가 봤을 땐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늘 관심과 사랑과 어떤 부모님과의 대화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놓치고 나니까 이 아이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왜? 나 이제 다 컸는데? 아빠는 돈만 주면 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지? 내가 정말 힘들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라는 원망이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나도 섭섭하고 힘들지만 아이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나도 정말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돈만 벌어줬다고 해서 경제적인 것만 충족시켜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이에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고 대화해 보시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요즘 관심 있는 것 거기서부터 잔소리하는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옳고 그름에 혹은 아빠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큰 가르침 그거 하나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면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몇 시까지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니 이렇게 되니까 서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고 잔소리로 흩어지면 안 되고 생활로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큰 꿈을 주면 방향을 잡아주면 아이가 게임도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빠져있는 뭐 사치라든지 늦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데 자꾸 그 지역적인 문제에 집착하시니까 저는 문제가 더 꼬이고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나 남편의 입장에서 가족들에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가족 관계의 어떤 그 악화됨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거를 같이 나눌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퇴직한 사실도 어떤 분들은 알리지를 못하잖아요. 알리지 못하고 아침이 되면 또 어딘가로 출근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퇴직한 것이 가족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가족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퇴직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닌데 지금까지 부양하는 것도 힘든 어렵게 잘 해왔는데 이 퇴직이라는 그 사실로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거. 이거를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또 알리고 서로 소통하고 했으면은 각자가 이제 이걸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걸 또 사전에 알려본 적도 없고, 가족 간에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늘 여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헤어날 수가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아빠가 이제 우리들은 그런 세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맨처럼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챙겨야 한다는 그런 강박. 우리가 슈퍼우먼 컴플렉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슈퍼맨 컴플렉스 같은 것에서 벗어나셔서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하고 상황이 이렇게 변했고 이 상황을 아빠가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다.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고 그때 제일 먼저 시작은 저는 그래도 배우자인 것 같아요. 배우자분과 상의하셔서 어떤 해결점을 찾고 좀 합의점이 찾아지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녀분들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큰아이가 둘째 아이가 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나이대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따로따로 접근하시면서 아이의 진로 설정과 아직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 해도 우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취업 준비 혹은 결혼하고 결혼 이후에 우리가 배우자 선택이라든지 괜히 개입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 진로 설정이나 환경 변화나 이런 선택의 변수들 속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밖에 없어요. 퇴직하고 이제 바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남편분들이 퇴직은 했지만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 그 현실,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된 직장에서 해왔던 거와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되는 게 과연 뭘까?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별 낙폭 없이 벌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분명히 재취업하고 나서는 급여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금액에서 결국은 이제 가정 경제도 좀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내분의 어떤 그 경제적인 조력, 그러니까 아내분의 일자리를 통해서 같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풀어 나가고 거기에서
자녀들에게도 조금은 줄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 뭐 대학을 다닌다 하면 같이 한번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자. 뭐 이런 공감대가 생기면 좋겠는데 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공감대를 찾기가 어렵죠. 공감대 찾고 싶죠. 그 공감대는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 가정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모든 가정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가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집집마다 가훈이 다르듯이. 근데 우리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만 대기업 다녀서 아니면 안정된 직장으로 자영업으로 돈만 갖다 주면 다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동안은 대부분의 문제들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변수가 약해지면서 그동안 밑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우리가 감춰두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된다고 여러분 어떤 나의 경제적인 환경이 안 좋아짐으로써 생긴 어떤 서로 간의 문제점들을 서로 좀 고민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심리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는 순탄하게 뭔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갈 때는 절대 그 집에, 그 가정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위기가 딱 찾아오면 그 가족에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이 딱 복합적으로 그 한 번에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퇴직이라는 현실입니다. 퇴직이라는 위기가 딱 생길 때 그 가정의 문제가 다 드러난다. 사실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결국은 그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 후의 가족 관계나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최대가 얘기했듯이 가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족마다 솔루션도 조금씩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에 맞게끔 퇴직을 앞두고라도 사전에 이렇게 서로 아내와 공유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한꺼번에 터뜨릴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 퇴직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나의 체면과 소망을 강요하거나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녀의 행복, 그리고 배우자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진정으로 내가 아끼고 우선시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진심만 전달할 수 있으면 어떤 소통도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퇴직 후의 가족 관계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분이 아내분하고 이 위기, 이 사건을 잘 해석해서 나가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 가족 간의 어떤 소통, 이거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퇴직 전에 퇴직 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소통 문제, 관계 문제도 반드시 퇴직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실행력이 답이다. 퇴직 후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또 서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